2023년 5월 23일 이정훈입니다. 이재명 씨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요. 저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 정치에 등장한 게 참 이상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제 우리 검찰이 이재명이가 이화영을 거쳐서 김정은하고 커넥션을 가졌던 부분을 좀 조사를 해봐라. 강하게 요구하고 싶습니다. 적과 내통한 자가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겠다고 또 나서는지. 이거는 철저하게 이북의 공작에 걸린 건데, 그 공작에 걸려서 대한민국 세금을 갖다 바쳤는데, 그를 변호하기 위해서 변호인들은 북한이 준 문서에 직인이 있다 없다 이런 거나 따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재명과 김정은 커넥션, 네, 여기에는 뭐 통진당이 개입되어 있는지 이화영이 개입되어 있는지 좀 밝혀서 이 대한민국에서 왜 건전한 좌파가 못 나오고 왜 호남 광주까지도 왜 좌파들 그것도 북한한테 왜 대한민국 노동단체가 북한한테 휘둘려야 되는지, 뭐 이번에도 후쿠시마 방류수를 갖고 대한민국을 흔들어라 하는 지령이 이북에서 민노총한테 내려왔다고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의 좌파들은 자꾸 북한한테 조종을 당하는지 그걸 철저히 밝혔으면 좋겠어요. 먼저 이재명 혐의부터. 우선 이제 이화영 씨, 이재명 씨가 경기지사 할 때 평화부지사를 했죠. 아니, 경기도에 무슨 평화부지사가 필요합니까? 웃기는 자리예요. 무슨 대북 문제를 경기지사, 일개 경기지사가 다뤄. 그냥 건방에 하늘을 찌르는 거지. 대통령도 아니고. 통수권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이화영 씨가 외국관 관리법 위반으로 이제 이렇게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재판에서 검찰이 국정원 직원이 작성한 보고서를 증거로 내겠다고 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지금 800만 달러인가를 이북에 준 거는 확실하죠. 그 성격이 뭐냐 이것 때문입니다. 그 국정원 직원이 작성한 보고서 내용은 그거랍니다. 이화영이 2018년 방북했을 때 북한 조선아태위원회 실장, 야, 대한민국 부지사 정도 가게 되면은 아태의 부위원장이나 그런 걸 만나지 실장 정도 겨우 만나. 김성애 만나갖고, 그것도 만났고 우리가 뭐 부탁하는 게 아니야. 걔네들이 원하는 스마트팜 최신 농장 지어준다라고 50억 원 들여서. 그런데 왜 이렇게 끝발없는 실장이나 만나냐 이거야. 그리고 50억 원 줘서 지원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지키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김경애가 곤란해졌다. 그건 무슨 상관이야. 돈 주는 사람이 돈 주는 대로 많은 대로 한 거지, 받는 놈이 곤란해진 게 뭐야. 이게 걱정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북의 공작에 걸리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거 갖고 뭐 기냐 아니냐 갖고 싸우고 있는데, 국정원에서 김성애가 곤란해졌다라고 보고서를 올린 게 있는데 그거를 증거로 제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문건은 국정원에서 2급 비밀로 해놨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탑 1급 비밀이 있고 2급 비밀이 있고 3급 비밀이 있습니다. 1급 비밀은 별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이한 거예요. 2급 비밀이 좀 있고 대비가 많죠. 2급 비밀이 군에서는 많지만 국정원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2급 비밀인 이 문건에서는 안부수가 이렇게 이화영의 지원 약속은 김정은한테도 보고됐는데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죠. 그래서 북한이 200만 달러나 또는 300만 달러 먼저 달라라고 했다라는 내용도 그 보고서에 있답니다. 실제로 안부수 씨는 재판에서 대북 선거 관련 내용을 국정원에 보고했다. 자, 그러면 이제 국정원이 안부수 씨가 돈 가지고 나갈 때 국정원이 도와줬다 그랬죠. 국정원이 다 이화영이 하도록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이화영이가 돈 주기로 했다가 못 주게 돼서 김성애가 어쩌고저쩌고 해서 곤란해졌다까지 다 보고서를 올린 거죠. 지금 와서는 뭐 잡아뜨리려고 그러지만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돈을 못 주게 되니까 쌍방울 회장인 김성태가 이화영 대신 800만 달러를 이북에 줬다. 근데 이제 와서 이화영은 당시 유엔의 대북 제재가 있어서 현금 지원을 약속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게 아니고 그거는 쌍방울이 지들이 대북 사업하려고 갖다 준 거다. 뭐 이렇게 잡아띄고 있죠. 근데 국정원에서 다 보고 있었고 보고됐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난 이재명이 뭐 북한에서 직파한 간첩은 아니고 북한에서 뭐 포섭한 간첩은 아닐지 몰라도 북한의 경도돼서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북한에서 이제 이 남한 사람들을 지금 남로당이 없다라고 보이지만 남로당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지하당을 만들려고 하고 지하당이 안 내면 민노총 조직을 활용하려고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핵심 멤버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대한민국에서 정치력이 약해요. 근데 그런 핵심 멤버들이 누구누구를 움직일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이재명을 움직인다. 문재인을 움직인다. 그럼 문재인은 등급은 떨어지지만은 뭐 관리 대상이 돼가지고 이렇게 지켜보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실험도 하고 약점도 잡고, 약점 잡는 게 돈 주고 약점 잡는 게 또 있지만 걔한테 돈 받기로 해놓고 안 준다고 약점을 잡기도 해요. 너 돈 주기로 했는데 왜 안 줘? 공개한다. 이렇게 거꾸로 걸리거든요. 북한의 공작입니다. 이건 아주 상투적인 방법인데 그런 냄새가 매우 많이 나요. 이제 와서는 이화영은 쌍방울이 돈 준 거는 지들 사업하려고 한 거지. 쌍방울이 무슨 힘으로, 쌍방울이 뭐 조폭이 인수를 했다고 하지만 대북 사업 하려면 끈이 없는데 국정원이 인도해줘야 가능한 건데. 그리고 국정원과 현대도 옛날 그랬지만 뭔가 정부가 개입해서 인도해줘야만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건데 모든 기업이라는 게 정보를 끼려고 굉장히 애를 쓰잖아요. 그래서 신사업을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북한이 이제 그 이화영한테 이제 돈을 받고 영수증을 발행했다, 쌍방울청에 발행했다라고 했는데 그 영수증에 도장이 안 찍혀 있대요. 그러니까 이거 영수증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 이화영 측 변호인들은 뭐냐 하면은 2019년 안부수가 이끄는 아태협이 북한 측에 묘목을 전달했습니다. 근데 그때 묘목을 받았다라고 하는 북한의 확인서에는 직인이 찍혀 있는데 여기는 없지 않느냐. 200만 달러라는 큰 돈을 전달했는데 없으니까 이거 사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안부수는 조선 아태이는 직원 들고 다니는 사람이 없고 그 영수증에 서명한 송명철 아태이 부실장이 책임자다. 그 사람 잡힐은 직인 이상 효과가 있다라고 대답하고 있는데 지금 변호인 측도 딸리니까 직인을 얘기하는 거죠. 직접 사인한 게 있는데. 그리고 안부수 씨는 지금 이번 1심형이 나왔는데 얼마가 나왔나? 3년 6월형이 나왔어요. 왜 그렇게 나왔느냐? 안부수 씨가 지금 이화영을 코너에 넣는 그런 증언들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본인도 유죄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기소가 됐었는데 법원이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남북관계에서 대북 경협은 법치주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 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통일부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거지 경기도가 할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북한에 뭐 묘목 사업 한다고 12억 원을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이제 경기도에서 지원한 게 7억 원이고 뭐 국민성금도 있고 한 건데 이 경기도 돈은 세금이죠. 그걸 횡령했잖아요. 12억 원을. 그리고 북한 어린이들에게 밀가루 준다고 하면서도 전달하지 않았잖아요. 안 하고도 경기도에 다 전량 전달했다고 허위 보고했고. 그렇게 되면은 이 밀가루 비용을 낸 대한민국 국민들은 뭐냐 이거지. 당신이 사회단체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본적으로 시민단체들이, 그러면 시민단체가 일본에서는 NPO라고 그래요. Non-Profit Organization. 이익을 위한 단체가 아니다라는데 우리는 NGO라고 그래. 비정부 기구라고 그래. 비정부 기구면 더군다나 정부 예산 받지 말아야지. 정부 예산 받고 있고 경기도한테 받고 중앙정부한테. 그럼 가버먼트 오거니제이션이지. 일본의 NPO들은요 정부 지원금 안 받아요. 국민 자기들이 모금해 갖고 하고 그러지. 이렇게 사기치면서 무슨 시민단체라 그래. 그게 대표적으로 박원순이가 했던 뭐 그런 단체들. 이 12억 원 빼돌려 갖고 경기도 보조금 및 쌍방울 그룹의 기부금으로 받은 12억 원을 빼돌려서 생활비 유용비로 썼어. 이게 유죄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요 북한에 묘목 전달하는 거, 여기에는 제가 송영길 씨도 좀 옛날에 뭐 이렇게 좀 지원한다는 의지를 밝히고 그래서 내가 참 답답해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경기도는 아태협에다가 북한에 묘목 보내기 하고 밀가루 지원으로 10억 원을 줬어요. 그 중에 이제 안부수 씨가 8억 원을 횡령했죠. 그 다음에 7억 원이 남는데 그 중에 5억 원은 조선적 사건을 통해서 중국에서 금성 등 모목을 사서 북한에 전달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중단됐죠. 근데 이 묘목이 뭔가 하면 금송이에요. 금송. 이름에서 알겠지만 금빛 나는 소나무 굉장히 비싼 겁니다. 북한에 산을 푸르게 하는데 금송을 왜 보내?
우리도 산림 녹화할 때 초기에 아카시아 심었잖아요. 빠르게 클 수 있는 속성수를 심잖아요. 북한에서 금성을 요청했다는 것도 이거는 자기네들이 실력자들이 자기 집 정원이나 꾸미려고 하는 거지. 북한에서 금성을 요청했다라는 보고가 왔을 때 경기도 산림과에서는 금성은 정원수나 적당한 거지 산림욕화용은 부적절하다고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요청했다는 이유로 그게 갑니다. 웃기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뭐 돈을 띄워먹고 뭐 받았다는 인수증은 있는데 영수증은 이게 뭔가 다 엉망자. 참 그래서 저는 왜 이 경기도지사로 있는 이재명 씨가 이 사업을 하려고 그랬느냐. 물론 뭐 문재인처럼 남북관계 뚫어갖고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지, 대통령 됐을 때 해나갈 의지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이건 북한의 공작에 걸린 겁니다. 지금 DJ부터 다들 이상하게 놀고 있는데 권력 핵심부 공산주의 이론 중에서 걔들이 혁명 얘기하지만 혁명은 바닥에서부터 뒤집는 건데 그건 뻥이고 말은 그렇게 하고 가장 권력 핵심부에 갈 수 있는 사람을 쥐어잡아가지고 뒤집죠. 전형적인 쿠데타 방법이죠. 이게 공산주의 방법이에요. 대한민국이 제공하는 민주주의를 이용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과 김정은의 커넥션 부분을 잡아서 수사하라는 겁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조사할 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정말 이상한 자입니다. 개딸도 이상. 경청해 주셔서